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보를 전달하는 골든 에이지 리빙입니다. 혹시 요즘 깜빡하는 일이 많아지거나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찾느라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50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경험들이 늘어나다 보니 많은 분들이 혹시 나도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어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치매는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점입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치매 사례의 40%는 예방 가능한 요인들로 인해 발생한다고 해요. 즉, 올바른 생활 습관만 유지해도 치매 위험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신 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치매에 걸리는 사람들과 평생 건강한 뇌를 유지하는 사람들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점 7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고 치매 위험을 80%까지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치매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치매는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뇌세포가 손상되면서 기억력, 판단력, 언어 능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질병이에요.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 치매는 뇌에 독성 단백질이 쌓이면서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뇌의 변화가 증상이 나타나기 10년에서 20년 전부터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즉, 50대인 지금이 바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 셈이죠. 첫 번째 차이점, 수면의 질. 치매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질 좋은 수면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하고 깊은 잠을 자며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해요. 수면 중에 우리 뇌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뇌척수액이 뇌 전체를 씻어내면서 낮 동안 쌓인 독성 물질들을 청소하는데 이를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특히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이 청소 과정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며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무려 60%까지 제거됩니다. 2019년 보스턴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척수액의 흐름이 평상시보다 10배 이상 증가한다고 해요. 이는 마치 세탁기가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반면 수면이 부족하거나 질이 나쁜 사람들은 이런 청소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독성 물질이 계속 축적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30% 높아지고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 위험이 무려 50%까지 증가한다고 해요. 구체적인 수면 개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이 시간은 스마트폰, 태블릿, TV 등의 블루라이트를 피하세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고 완전히 어둡게 만드세요. 작은 LED 불빛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또한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고 잠자기 3시간 전부터는 술을 마시지 마세요. 두 번째 차이점, 운동 습관. 치매를 예방하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꾸준한 운동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헬스장에서 하는 고강도 운동이 아니에요.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5일만 빠르게 걸어도 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운동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20% 이상 증가하면서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돼요. 또한 운동은 BDNF라는 뇌 유래 신경 성장인자의 분비를 2배에서 3배까지 증가시킵니다. BDNF는 뇌의 비료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물질이에요.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고 기존 뇌세포들 사이의 연결을 강화시키며 손상된 뇌세포를 복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에서 새로운 뉴런이 생성되는 신경 발생을 촉진시켜요. 실제로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팀이 6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6개월간 규칙적으로 운동한 그룹은 해마 부위가 2%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뇌 나이가 1년에서 2년 젊어진 것과 같은 효과라고 해요.
운동의 종류별 효과도 다릅니다. 유산소 운동은 뇌혈류를 증가시키고 BDNF 분비를 촉진시켜요.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 같은 활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에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을 통해 뇌 건강을 개선해요. 요가나 태극권 같은 마음 챙김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태극권은 50대 이상에게 매우 좋은 운동인데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균형 감각과 인지 기능을 동시에 향상시킵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단계별 가이드를 드릴게요. 1주차에는 하루 10분씩 천천히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2주차부터는 15분으로 늘리고 3주차에는 20분, 4주차부터는 30분을 목표로 하세요. 걷는 속도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적당해요. 세 번째 차이점 식단 관리. 치매 위험이 낮은 사람들은 지중해식 식단을 기반으로 한 뇌 건강 식단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지중해식 식단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치매 예방 효과가 입증된 식단으로 올리브 오일, 견과류, 생선, 채소, 과일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진 생선들입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 정어리에 들어있는 DHA는 뇌세포막의 40%를 구성하는 핵심 성분이에요. DHA가 부족하면 뇌세포막이 경직되면서 신경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생선을 2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위험이 41% 낮았다고 해요. 특히 DHA 혈중 농도가 높은 사람들은 뇌 용량이 더 크고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더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베리류도 뇌 건강의 슈퍼푸드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뇌세포를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줍니다. 터프츠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기억력이 5%에서 6% 향상되었다고 해요. 견과류, 특히 호두는 뇌 모양을 닮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뇌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호두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UCLA 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 호두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인지기능 테스트에서 더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녹색 잎채소인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K, 루테인, 엽산,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요. 러시 대학교 연구진이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하루에 녹색 잎채소를 1접시 이상 먹는 사람들은 뇌 나이가 11년 젊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가공육인 햄, 소시지, 베이컨에는 질산염과 아질산염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뇌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트랜스 지방이 많은 마가린, 쇼트닝, 튀긴 음식들도 뇌혈관에 해로워요. 설탕이 많이 든 음식과 음료수도 주의해야 합니다. 과도한 당분 섭취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뇌혈관을 손상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 뇌에서 포도당 이용을 방해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를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네 번째 차이점 사회적 관계. 치매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풍부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꾸준한 만남, 동호회 활동, 자원봉사, 종교 활동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해요. 사회적 관계가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공유하고 새로운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언어 영역, 감정 영역, 기억 영역, 사회적 인지 영역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뇌에 풍부한 자극을 제공하는 거죠. 하버드 대학교에서 12년간 1만 6천 명을 추적 관찰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위험이 50% 높았다고 해요. 특히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가 높아져서 해마 부위에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사회적 네트워크가 넓은 사람들은 인지 예비능이 높아집니다. 인지 예비능이란 뇌가 손상되더라도 다른 신경회로를 통해 기능을 보상하는 능력을 말해요.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사람들은 뇌의 여러 영역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일부가 손상되어도 전체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퇴직 후에도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등산 모임, 독서 모임, 요리, 클래스 등 관심 분야의 모임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요. 자원봉사 활동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하거나 지역 도서관에서 책 정리를 돕는 것도 좋아요. 손주가 있으신 분들은 손주와 보내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5번째 차이점, 지속적인 학습과 뇌자극. 치매를 예방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호기심을 잃지 않는 평생 학습자들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복잡한 퍼즐을 맞추는 등 뇌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합니다. 뇌는 근육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떨어지고 반대로 새로운 도전과 학습을 통해 계속 자극을 주면 뇌의 가소성이 향상되면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도 뇌는 계속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특히 효과적인 뇌 자극 활동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외국어 학습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최고의 활동 중 하나입니다. 단어를 기억하고 문법을 이해하고 발음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기억 영역, 언어 영역, 운동 영역이 복합적으로 작동해요. 토론토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은 치매 증상이 4년에서 5년 늦게 나타난다고 해요. 악기 연주도 뇌에 매우 좋은 활동입니다. 피아노, 기타, 바이올린 같은 악기를 배우면 양손을 협조적으로 사용하면서 좌뇌와 우뇌가 균형 있게 발달해요. 악보를 읽고 손가락 움직임을 조절하고 음악의 리듬과 멜로디를 이해하는 과정이 뇌의 거의 모든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독서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뇌 자극 활동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보다는 내용을 요약하고 다른 사람과 토론하고 감상문을 쓰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러시 대학교 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 독서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인지기능 감소 속도가 32% 늦었다고 해요. 복잡한 퍼즐이나 보드게임도 좋은 선택입니다. 체스, 바둑, 수도쿠, 크로스워드 퍼즐 같은 활동들은 문제 해결 능력과 전략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쉬운 것보다는 적당히 도전적인 수준의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취미 활동도 효과적입니다. 요리, 정원 가꾸기, 사진 촬영, 그림 그리기, 수공예 같은 활동들은 창의성을 자극하고 손과 뇌의 협응력을 기릅니다. 특히 정원 가꾸기는 야외 활동과 신체 운동을 겸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아요. 6번째 차이점, 스트레스 관리.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 건강에 최대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를 직접적으로 손상시켜요. 또한 만성 스트레스는 뇌에 염증을 일으키고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약화시킵니다. 치매 위험이 낮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명상, 요가, 깊은 호흡, 산책 같은 방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죠. 또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문제 상황에 대해 다각도로 생각하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명상의 뇌 건강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이 MRI를 이용해 8주간 명상을 한 사람들의 뇌를 분석한 결과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의 회백질 밀도가 증가했다고 해요. 반대로 스트레스와 관련된 편도체의 크기는 감소했습니다. 깊은 호흡도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참고 8초간 내뱉는 4785법을 하루에 몇 번씩 실시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마음이 안정됩니다. 특히 50대는 인생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시기 중 하나입니다. 직장에서의 경쟁 압박, 자녀 교육비와 결혼 비용, 부모님의 건강 문제와 간병, 본인의 건강 염려, 은퇴 후 경제적 불안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들이 동시에 몰려오죠. 이런 스트레스를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해요.
스트레스 일기를 써서 자신의 스트레스 패턴을 파악하고 해결 가능한 문제와 받아들여야 할 문제를 구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7번째 차이점 생활습관병 관리. 치매를 예방하는 사람들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같은 생활습관병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이런 질병들은 뇌혈관에 손상을 주어서 혈관성 치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거든요. 특히 중년기의 고혈압은 치매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높은 혈압이 지속되면 뇌의 작은 혈관들이 손상되고 이는 뇌세포로의 혈류 공급을 방해해요. 또한 고혈압은 뇌출혈이나 뇌경색의 위험도 높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인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61% 높다고 해요. 당뇨병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위험 요인입니다. 고혈당이 지속되면 뇌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치매 위험이 65% 높으며 특히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 그 위험은 더욱 증가해요. 일부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를 뇌의 당뇨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지혈증,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뇌혈관에 동맥경화가 일어나 치매 위험이 증가합니다.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뇌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요. 복부 비만도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내장 지방에서 분비되는 염증성 물질들이 혈류를 타고 뇌로 이동해서 신경염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50대 이후 뱃살이 늘어나면 치매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데 허리둘레가 남성 90cm, 여성 85cm를 넘으면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50대부터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중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이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해요.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금연과 금주도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흡연은 뇌혈관을 수축시키고 산소 공급을 방해하며 혈관벽을 손상시켜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흡연자들은 비흡연자보다 치매 위험이 30% 높고 뇌졸중 위험은 2배나 높아요. 과도한 음주도 뇌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알코올은 뇌세포막을 파괴하고 비타민 B1 결핍을 일으켜 기억장애를 유발해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지므로 적정 음주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 이하가 권장량이에요. 실제 성공 사례와 연구 데이터. 이제 실제로 이런 생활 습관을 실천해서 치매를 예방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핀란드에서 진행된 FINGER 연구는 치매 예방의 가능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연구입니다. 60세에서 77세 사이의 126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진행된 이 연구에서는 식단 관리, 운동, 인지훈련, 혈관 위험 요인 관리를 종합적으로 실시했어요. 그 결과 종합적인 생활습관 개선을 실시한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 인지 기능이 25% 향상되었고 특히 기억력과 처리 속도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적절한 개입을 통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어요. 또 다른 성공 사례로는 미국의 수녀 연구가 있습니다. 75세 이상의 수녀 678명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 교육 수준이 높고 정신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계속한 수녀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심지어 부검결과 뇌에 알츠하이머 병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전에는 정상적인 인지 기능을 유지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단계별 실천 가이드. 이렇게 7가지 차이점을 모두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좋은 수면은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되고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과 혈당 조절에 좋으며 건강한 식단은 염증을 줄여주고 사회적 활동은 정신 건강을 향상시켜요. 따라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개월 차에는 수면 패턴을 개선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2개월 차에는 운동 습관을 추가해보세요. 하루 20분씩 빠르게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나가면 돼요. 3개월 차에는 식단을 개선해보세요. 일주일에 생선 2회, 견과류 1줌, 베리류 섭취를 목표로 하세요.
4개월 차부터는 사회적 활동과 뇌 자극 활동을 늘려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5개월 차에는 스트레스 관리법을 익히고 6개월 차에는 정기 건강검진을 통해 생활습관병을 점검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릴게요. 나이가 들어서 시작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변화할 수 있는 신경 가소성을 가지고 있어요. 80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해도 뇌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유전적으로 치매 가족력이 있는데 예방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도 있어요. 유전적 요인은 치매 위험의 약 25%만 차지하고 나머지 75%는 생활습관과 환경 요인입니다. 따라서 가족력이 있더라도 올바른 생활습관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건망증과 치매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정상적인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기억을 되찾을 수 있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치매성 기억장애는 힌트를 줘도 기억하지 못하고 일상생활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궁금하시면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검사를 받아보세요. 마무리와 행동 계획. 기억하세요. 치매는 더 이상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걸리는 질병이 아닙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에요. 50대인 지금부터 시작하면 20년, 30년 후에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차이점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실천해 볼 것은 무엇인가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지 않아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과 인지 능력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미래의 여러분이 오늘의 선택에 감사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치매 예방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내용은 다음 영상으로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뇌,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